과학과 예술의 전망. 과학과 예술의 전망이라는 말은 내게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예언, 즉 과학자가 무엇을 발견하고 화가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새로운 형식이 음악의 변화를 가져오며 경험의 어떤 부분이 새로운 객관적 묘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망이라고 하는 의미, 즉 우리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보고 과거와 비교할 때 그곳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첫째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할 수 없다. 나는 둘째 문제에 관해서 말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관망이 있는 것이 내게는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새롭고 또한 매우 매력이 있기에 그것에 우리들의 눈을 돌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것에 의해서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을지라도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또는 과학에 있어서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미래를 아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나는 한동안 물리학이라는 나 자신의 분야와 그리고 이에 가장 가까운 자연과학의 분야에 관해서 생각해왔다.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이 스스로 묻고 대답하려고 하는 문제를 개관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물리학에 있어서는 물질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점차로 잘게 밀입자로 분할해 갈 때 또 우리들의 주위의 물체 속에서 오직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고 명백히 될 수 있는 성분을 뽑아낼 때 그것은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고 묻는다. 화학자는 핵산과 단백질의 생명을 가능케 하고 거기에다 그 특색인 영속성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특수한 요소는 무엇이냐고 묻는다. 어떠한 정밀화학, 배열 반작용과 제어에 의해서 생물체의 이종세포가 만들어지며 그리고 그것이 신경계통을 통해서 집지작용을 하고 또 머리털로 머리를 싸주는 따위의 신기한 여러 가지 기능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 과거의 일을 기억하거나 의식의 표면으로부터 숨기거나 또는 그것을 상기케 하는 것은 두뇌 속에 어떠한 일이 생기기 때문인가? 의식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 성질은 무엇인가? 모든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우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는 해답을 얻기 전에 이미 변화하고 또한 다른 문제에 의해서 대치되고 말 것이며 더욱이 발견의 과정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수수께끼를 기술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관념을 분쇄하고 말 것이다. 문화의 문제 속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술과 과학의 문제 속에 어떠한 거시적인 역사의 형태, 다시 말하자면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의 전개의 일종의 필연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법칙의 대규모적인 체계를 발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이 반세기 동안에 음악의 특색이 되어온 급진적 형식상의 실험을 자연과학이 대규모로 괴화하고 풍부해진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그들은 음악에 있어서의 혁신이 회화와 그 다음 시의 혁신에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필연적 질서를 찾아내어
과거의 문화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연쇄를 지적할 것이다. 그들은 예술에 있어서의 그 형식상의 원인이 공업적이고 기술적 사회에 있어서의 권위의 붕괴, 세속적이고 정치적 권위와 교회의 보편적 권위의 붕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이리하여 미래를 예언할 무기를 준비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나의 취미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전망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관망하는 것이다. 예술과 과학의 세계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을 관망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한 가지는 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하여 그곳에 머물러 주민들과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곳의 생활에 대하여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여행인의 관망이다. 이것은 최근에 있고 치우친 다소 우연적인 관망으로서 여행인이 제한된 생활과 역량과 호기심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내에서는 친근미가 있는 인간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공 로켓의 카메라에 잘 촬영되는 것과 같은 밭과 마을과 계곡을 가진 지구의 큰 관망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관망이 더 완전하다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식의 모든 부분을 보고 모든 예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이 지상의 인간 생활 전체가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것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인간 생활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맛은 대부분 이 전망 속에서는 엿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넓은 고공 사진 속에 우리는 현대의 현저한 일반적인 놀라운 양적 성격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과학의 분류표, 기금 연구실 및 서적 등이 특히 눈에 띈다. 우리는 또한 그곳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련과 자유세계가 과학자 양성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1인당 서적 발행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에서 사회과학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위대한 음악을 듣고 더 많은 음악을 작곡하고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예술과 과학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계를 멀리 마치 이국처럼 보여주는 대지로는 더욱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문화와 생활의 굉장한 다양성, 세계적 규모의 넓이를 가지고 비로소 밝혀지는 장소와 전통의 다양성, 과학을 과학으로부터 분리하고 예술로부터 분리하고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기술과 언어에 있어서의 다양성,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세계적 규모와 전 문화적 넓이를 가지고 있는 원거리 대지도는 어떤 기묘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곳에는 무수한 촌락이 있지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좋은 길은 이 고공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저기 고속도로가 마을 근처에 혹은 그 가운데를 뚫고 뻗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자동차가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 고속도로는 아무 데서나 시작하여 아무 데서나 끝나고 있어서 마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며 또 때로는 일부러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관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질서감도 통일감도 주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발견하려면 촌락, 조용한 곳과 바쁜 곳, 연구소, 서재 및 스타디오 등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좁은 길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또한 고속도로와 그 위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과학에 있어서 현대는 여러 가지 영웅시대였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이 생각된다. 거듭되는 발견은 그 하나하나가 문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그 문제에 답하고 오랜 탐구를 종결시키는 한편 새로운 탐구를 위한 새로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양식과 낯이 설고 또한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더욱더 전문화하여 친근하기 힘들어진 경험에 의하여 이와 결부된 급진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자연 현상에 관한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제한된 것이냐 하는 교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경험에 또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암시와 유추가 있다. 모든 더 깊은 탐구와 새로운 영역의 탐색을 위한 과학의 무대 장치의 일부분이다. 지식의 발견은 과학적이며 실제적인 기술을 풍부하게 하는 한편 또한 관찰과 실험의 세련된 기술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어떠한 과학에 있어서도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조화가 있다.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 일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독서와 담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혼자의 힘에 벅찬 장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그룹의 일원으로서 연구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팀에 속해 있든 간에 전문가로서의 그는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다. 과학에 있어서 그 자신과 같은 분야에 있는 그의 동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의 비평을 환영할 것이다. 그의 세계와 그의 일은 객관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